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신우입니다. 문화충격 시즌2 20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황 기자를 대신해서 제가 대신 인사드립니다. 원영석 기자님, 킬라그램님, 그리고 안주영님과 네. 함께 4인 4색 문화충격 시즌2 시작합니다. 네. 네. 김신우 기자. 김진우 기자님. 김신우 아니. 기자가 와서 저기 뭔가 화려해졌어. 네. 그러니까. 저는 가까이서 뵀는데 예. 너무 아름다우셔서 아니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름다우세요. 이런 모습으로 기자님이 회사에 그러니까요. 계시는 거를 처음 봐가지고 네. 아, 그러나? 오늘 웨딩 메이크업 받고 오신 줄 알았어요. 내가 아니, 그 신부 화장하고 귀걸이 왔냐고 내가 아까 물어봤잖아. 제가 너무 아름다우세요. 화장을 잘 안 하고 돌아다녀서 안 그래도 오늘 다들 막 두 번씩 저를 이렇게 네, 보통 회사에서 안경 쓰시고 좀 네, 안경 아니, 쓰고 문화충격 끝나고 네. 데이트 꼭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지우려고 다 가져왔어요. 바로 그치. 지우려고요? 그 얼마 전에는 킬라하고 이제 라콜라이프에서 네, 저기 네, 여행 만났었고. 굉장히 그것도 같이 찍었죠, 재밌었습니다. 영상. 저는 그날 네. 조금 친해졌어요. 저를 아. 하도 네. 디스하셔가지고. 아니 그래? 너무 그랬던 이상하게 모드였나?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랬던 제가 모드였나? 약간 예. 중간에 제가 사실 이상한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예, 네. 아무튼 이렇게 2대2는 처음이야. 남자 그렇죠. 둘, 뭐 여자 미팅 둘. 분위기인가요 오늘 문화충격? 그래요? 미팅하기에는 너무 2대2? 너무 다룰 게 많아. 저희 미팅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이쪽이 다룰 게 맞으니까요. 아, 네네네. 여기가 그렇죠. 여기가 좀 고령. 예, 저쪽이 좀. 고령 좀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젊은 층으로 예. 그쪽. 오늘 첫 번째 문화충격 출연한 소감이 어떠십니까? 긴장돼요. 긴장돼요? 아. 많이 봤죠. 그래도 저희 에피소드 네. 시즌 1이고 처음부터 시즌 끝까지 2도 다 그렇고. 봤습니다. 아. 다 봤어요? 네, 야, 모니터링을 애청자셨네요. 하겠다고. 그러면- 네네. 네, 청자기도 거의 하고요. 19시간은 그럼 봤다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죠? 더, 네. 더 봤을 수 있어요. 아니, 봤다는 오. 거는 이게 시작은 지켜봤다. 했지만 끝까지 봤는지는 모르지. 아니요, 끝까지 봤어요. 끝까지 봤어요? 끝까지 봤어요. 네, 아. 오케이, 알겠어. 오늘 긴장을 좀 많이 하셨다고는 하셨는데 네. 근데 잘 하고 말씀 계신 너무 것 같은데. 잘하셔서 예. 오늘 네. 위클리 업데이트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Let's go. 기대하지 말아달래. 기대하지 않는데. 오케이. 네, 아시죠? 첫 번째 소식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2일에 LA 한인타운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40대 양모 씨 소식을 저희가 저번 주에도 네. 전해드린 네. 걸로 네. 알고 있는데요. 이 양 씨에게 총격을 가한 LAPD 경관의 신원이 공개가 오. 됐습니다. 공개가 됐군요. 이제. 네. LAPD 도미니크 철 국장은 지난 9일에 올림픽 경찰서 소속이죠. 안드레스 로페즈가 네. 이번 양씨 총격 사살 사건에 연루된 경관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아, 나틴게죠. 그런 거 그러니까 나틴게입니다. 네. 저분인데 아. 안드레스. 예. 근데 네, 과거에도 좀 논란이 좀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맞아요. 이렇게 그렇게 총격 들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발표한 적이 있었다고 지금 좀 그러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됐던 게 네. 예전에도 정신 질환자에게 네. 아. 총격을 가한 전력이 전력이 있었다. 있어서 전력이 있군요. 예. 네. 논란이 더 거세지고 네. 있습니다. 오. 그래서 LAPD가 당시 발표한 성명을 제가 좀 봤는데요. 한 3년 전에 네. 2021년에 올림픽 경찰서 정문 앞에서 이제 한 흑인 남성이 총기를 네. 들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고 아이고. 그래서 현장에 로페즈 경관이랑 여러 명이 이렇게 출동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총기를 내려놓으라고 로페즈 네. 경관이 직접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죠. 네. 네. 좀 안타까워요. 이번 사건을 보면 사실 그 아버지도 지난주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괜히 부른 것 자체가 후회된다고. 그러니까요. 부르지도 말 걸. 그냥 내가 네. 알아서 처리할 걸. 뭐 그게 한두 번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그 난동을 좀 부렸나 봐요. 그런데 네. 뭐 좀 너무 안타깝고 이렇게 미국에서는 모든 게 이렇게 총기 문화를 이런 데서 느끼는 것 같아. 그럼 미국이 이분은 총기 이제 문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전 잘 모르니까 혹시.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명령에 불응을 하게 됐고 네. 그러면서 총기를 경찰관들 쪽에 이렇게 겨눴다고 겨눴어요. 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발포를 하신 건데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일단 그 바디캠을 봐야 하지 않을까. 네, 바디캠이 아직 공개가 안 됐어요. 기다려야겠네요. 그래서 그러면. 그죠, 바디캠 그죠. 같은 네. 경우에는 다음 달 중순쯤에 공개할 네. 예정이라고. 아, 그때 당시에는 네. 그래도 정신질환자가 이렇게 firearm 총을 들고 있었으면은 그리고 겨눴으면은 조금 그거는 더 위험한 이해가 좀 가죠. 다른 상황이긴
하다고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쵸. 네, 아무래도 네. 누군가 이렇게 어쨌든 정신질환자든 아니든 총을 이렇게 겨누면은 그쵸. 쏠 수도 방어할 있다라는 데 방어 방어를 해야 기제로 되기 쏠 수도 때문에. 있다라는 그쵸.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번 케이스는 그래도 그쵸. 조금 다르지 않았나요? 칼을 들고 있었던 거죠. 칼을 이번에는. 들고 있으면 그죠. 사실 총을 직접 쏴가지고 그렇게 제압을 할 필요까지는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지금 네. 얘기 계속 나오는 게 테이저건이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절을 방법이 시키든지 하면 많은데. 되는데 왜 그렇게 정신 이상자를 마치 그냥 정상인이 이렇게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그죠. 유감이고 어쨌든 이게 그분이 한국 국적자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LA 총영사관도 앞장서서 이 진상 규명 해달라. 그리고 일부 언론들은 그 Freedom of Information Act라고 해가지고 그 알 모든 걸 권리. 다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영상도 다 공개하고 그때 당시 상황들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도 조금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그 총기가 가짜 총기였대요. 가짜 총기였고 예전에 맞아요. 네. 가짜 총기였는데 예전에? 지금- 이게 네, 가짜 예전 총기인 게 사건이. 티가 나는 이렇게 팁이 오렌지로 돼 있는 그런 아. 비비탄 총이었나요? 아니 그런 건 아시나요? 아니면은 아니요, 그냥 가짜 총이었다라고만. 거기에 대해서는 네. 그게 그 기사상으로는 안 나왔는데 그렇죠. 가짜 총이었다고. 근데 사실 그게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이분은 총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죠. 총격을 가한 거고 네. 맞죠. 프로토콜을 지킨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검찰이 이거는 정당방위로 인정이 네. 된다라고 아. 판단했습니다. 연관이 뭐 지금은 당장 어쨌든 정신 질환자를 쐈다는 점에서 연관이 있기는 하지만 약간 스토리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 한 번 이미 전적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하네요. 그런 상황은 예. 진짜 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영화 프롭이면 특히나 그렇죠. 이게 알 수가 없거든요. 이제 시중에 파는 비비탄 총이면은 티가 나는데 네. 이제 뭐 할리우드 근처긴 하니까 저희가 뭐 영화 프롬용 총 같은 거를 구했으면은 사실 알 방법이 없긴 예, 그 하죠. 장난감 총이라도 네. 장난감인지 그쵸. 모르니까 모르죠. 그 입장에서 그죠. 근데 이제 이번 케이스는 이번 사건이 칼이었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좀 이 프로토콜을 조금 더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츄에이션상 그런 얘기가 맞습니다.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안타까운 이거 일이고. 너무 좀 안타까운 안타까운 예. 소식이에요. 6월 맞습니다. 중순까지 일단 기다려 네, 봐야겠네요. 기다려 네. 봐야 하고. 바디캠 영상이 나올 때까지. 네, 바디캠 영상 보고서 이제 저희들이 그쵸. 함께 네.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예, 네. 나오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주 핫 이슈죠. 패스트푸드 직원들의 임금이 $20로 오른 지 지금 한 달 반 정도 됐나요? 네. 한 달 반 정도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많은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패스트푸드점 외 다른 근로자들이 이에 대해 부당함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왜 소식입니다. 우리는 안 올려줘 이건가요? 그쵸, 네. 그쵸, 그쵸. 어, 네, 본격적으로 이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약간 인상법이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그 캘리포니아주에 아니죠 전국적으로 60개 지점이 60개 지점이죠. 네. 예, 지점이 맞아요. 그게 있는, 기준이 있어요. 네, 패스트푸드 체인들을 대상으로 있어야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맥도날드나 인앤아웃 이런 그쵸. 좀 그쵸. 우리가 흔히 볼 수 스타벅스. 있는 가게들이라고 바로 보면 알아볼 수 있는 예, 레커나이저블한. 그런 데가 이제 20불 시간당 20불 적용이 되는 거예요. 스타벅스. 뭐 스타벅스도 이런데. 그렇고. 예, 스타벅스도 그렇고. 판다 익스프레스도 그랬더라고요. 그쵸. 판다 네. 익스프레스도 가보니까. 그렇고, 예, 어디든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맘앤팝샵 살려주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를 그죠? 했었잖아요. 근데 패스트푸드가 좀 올라가고. 지금 제가 오늘 기사 하나를 봤는데 어떤 일부 식당들은 필리핀 사람들을 고용한다고 그러더라고. 오, 그 왜죠? 반바퀴들. 그래가지고 시간당 3불인가 차지를 하고 그 예. 영상 통화로 이제 대신 주문을 받거나 이제 아. 체크인을 하거나 맞아요. 하는 그런 예. 건데요. 네. 이제 키오스크 앞으로 가면은 이제 영상 통화로 필리핀에 사는 이런 직원분들이 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최저임금이 거기는 3불 그거 75라고 맞아요. 해가지고 이제 요즘에 그렇게 외주로 아예 해외에 있는 직원들을 또 고용하는 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돈 있는 괜찮은 사람들은 방법이네요. 네. 이런 그 업주들은 더 좋아하지 않을까. 고용주 입장에서는 좋은 네. 또 방법이네요. 네. 그죠.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그쵸. 분들이 일자리가 일자리 없어진다는 점도 있죠. 그러니까 당장 네. 우리가 들을 땐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리면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올려야지. 가장 힘들게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지 하는데 이렇게 임금을 올리다 보면은 직원들 해고도 많아지고 해고도 그죠. 많이 시간도 짧아지고. 시간도 지난번에 네, 짧아지고. 제가 얘기했던 말씀드렸듯이 것처럼. 네. 매니저 포지션의 직원들이 원래 받는 시급보다 낮아지는 이제 현상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최저임금이 네. 올라가니까 네, 그런 일도 일어나고. 그리고 이 필리핀 직원들 보면은 그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줄 때
거기서 받는 최저임금보다 몇 배를 더 아, 주는 거래. 그쵸. 그것도 거기에 그것조차 비하면 3불밖에 안 된다고 우리는 그죠, 생각을 그죠. 하지만 필리핀 가면은 팁 1불만 줘도 난리 납니다. 맞죠. 아 네, 가보셨어요? 너무 저는 많이 갔죠. 저도 아, 가봤어요. 필리핀에? 여행을. 예. 네. 안 정말 가봐가지고 좋아요. 모르겠네. 월급이 몇십만 원으로 알고 네, 있어요. 그쵸. 거기는. 1, 2불만 드려도 왕대접 받아요. 필리핀 가야겠구만. 저 호텔에 네. 1불만 놓고 와도 네. 신우님 그래서 네, 어떻게 그래서 됐나요? 본론으로 네. 잠깐 돌아올게요. 그래서 예승계산 지점이 없는 레스토랑의 직원들이 그 우리는 뭔가요?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별다방 얘기도 나왔지만 별다방. 스타벅스 저희 그 라디오 코리아 앞에도 있잖아요. 맞은편에. 예. 네, 근데 별다방 그 2개인데 스타벅스도 있고 칼스 주니어도 있고. 아, 별다방이- 칼스 주니어도 또 나 언어피셜 옛날에 칼스 별다방이죠. 주니어도 네, 맞죠. 별다방이라고 아, 불렀어. 그래요? 네. 그 별이잖아요. 아, 일단 어쨌든. 그 초록색 별다방. 스타벅스로. 예. 초록색 별다방으로 초록색 갈게요. 별다방. 네. 커피를 파는. 노란색이 아니라. 네. 근데 거기 이제 같은 블락에도 커피숍들이 한 두세 개는 더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일반 커피숍. 그죠. 일반 네. 커피숍. 근데 제가 만약에 별다방 직원이면 이 법이 적용이 돼서 $20를 받는 거죠. 시간당. 네. 그죠. 근데 킬라님 바로 옆 건물에서 음. 근무를 하시는데 $16를 받으세요. 오. 근데 같은 커피를 같이 팔고 뭐 같이 손님을 접대하고 이러는데 똑같이. 가게 이름이 다르다고 $4씩이나 뭐야 나도 그럼 스타벅스에서 일할래. 라고 되는 거죠 지금. 나쁘지 않네요. 그러니까 네. 업수 입장에서는 스타벅스 필리핀 시키지 차라리. 아 그런 거죠. 아 근데 그렇게 해서 커피를 내릴 수는 없긴 하니까요. 뭐 인터넷으로. 아, 그러네요. 아, 그러네. 네, 맞네. 이제 뭐 주문 받을 수는 있어도.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커피는 누가 만드나요? 미안해요. 커피는 내가 만들게. 내가 만들게.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캘리포니아주 전체 임금을 이제 $20로 올려야 오, 한다라는 좀 그런 촉구의 목소리가 나오고 네. 있는 상태입니다. 그치. 나 같더라도 저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 저 사람들은 맞아요. 20불이야? 다 똑같이 그쵸. 20불 그쵸. 올려야지. 이런 보통 생각 근데 이렇게 당연히 임금 들죠. 인상이 패스트푸드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적용되는 패턴을 몇 번씩 보지 않았나요? 보통 저희가? 항상 그죠, 최저임금이 항상. 패스트푸드부터 생각이 시작해서, 나잖아요. 네. 네. 점점 그래서- 올라가고. 아, 근데 네. 사실 주 전체 최저임금을 당장 막 $20로 올라갈 가능성은 정말 말이 안 되죠. 네, 네. 희박하고 네. 희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런 근로자 분들이 별다방을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별다방으로. 좀 팬데믹 이후 아직 네. 회복되지 않는 근로 시장이 조금 더 악화될 거다라는 그래가지고 암울한.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맥도날드 같은 경우 굉장히 비싸졌잖아요. 너무 비싸요. 요새 맥도날드 같지가 않아 예전에. 달러버거가 없어. 네, 근데 맥도날드가 그래서 저기 뭐 이걸 대비해서 5불 메뉴를 또 새로 선보인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소득층의 외면을 받으니까 지금 네. 다시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 그렇게 근데 어떻게 만들 5불 메뉴가 무슨 말이야? 옛날에 1불 메뉴였는데. 그쵸. 옛날에 어. 그랬지. 그러니까 5불 메뉴면 옛날에 콤보 가격 아니었나? 네. 그러니까요. 네. 아, 빅맥 콤보가 5불 50인가 그랬었는데. 옛날에 그랬죠. 넘어가야 될 옛날에. 것 같죠? 분위기가. 다음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먹고 사는 이야기 좀 해볼까 해요. 네. 뭐 인플레이션 장기화, 높은 금리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일상 소비자 비용이 지난 5년간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네, 재밌는 분석이 나왔어요. 오. 네. 이제 그 불과 5년 전에 $100 한 장이면 그 일상 소비자의 약 32개 품목을 다 구입할 수 있었다고 해요. 막 아, 물, 생필품 32개요. 네, 물, 뭐 계란, 커피. 평균적으로 한 3불에 한 아이템을 그쵸. 살 수 있다. 그쵸. 근데 지금은 이 중에서 10개는 선반에 다시 내려놓아야 $100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진짜 그런 많이 것 같아요. 올랐네. 장을 네. 좀 보시나요? 저요, 뭐 그죠. 자주 보죠. $100로 좀 해결이 됐어요. 100달러 100달러로 갖고는 별로 해결이 안 아무것도 못 사지, 되고 별로. 뭐 한 번 갈 때마다 저는 뭐 자주 가요. 근데 음. 자주 가는데 진짜 필요한 것만 사야지 그러면서 매일매일 가면 매일 50불 넘게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갈 때마다 한 그죠. 50불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밥값이랑 똑같이 그게 나오겠네요. 쌓이다 보면은 네. 사실 일주일이면은 200~300불이 되는 그죠. 거잖아요. 350불. 네. 그러니까 너무 장보기가 교수님 힘들어요. 장 보시나요? 장 제가 가끔씩은 보는데 $100로 해결이 되세요? 예 그냥 뭐 저도 이것저것 사고 그러면 금방 후딱후딱 그죠. 100불 넘어가기 코스트코가 싼 십상이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맞아요. 다니다 보면은. 충격적인 게 네. 요즘에 뭐 과자 한 봉지에 가면은 그쵸. 마트에 가면은 뭐 3불에서 큰 백은 거의 맞아요. 5불이 5불, 넘더라고요. 6불 막 이래요. 아니 네. 이게 말이 되는 가격입니까? 과자 한 봉지에? 네, 너무 요즘 과자도 비싸요. 맘 편히 못 먹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시장 조사 업체 업체가 집계한 소비자 전망에 따르면요. 지난 5년 사이 무려 일상 소비재 비용이 31%가 뛰었다고 와, 합니다. 음. 그래서 31%. 전체 식료품 비용은 21%, 예. 주거비도 뭐 약 21%, 에너지 비용이 36.9%. 제일 많이 와. 올랐구나.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에너지 비용이 치솟았어요. 가장 많이 네. 올랐네요. 와.
에너지 불꺼, 비용이라는 불꺼. 게 그러니까 저기 거기에 이제 뭐 그런 기름값도 기름값. 있을 예. 거라고 그쵸. 그죠. 기름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예. 맞아요. 너무 그래서 비싸. 네, 고물가 지속으로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저렴한 식품이나 그렇게 이런 되더라고요. 대체품들을 팔다 맞아요. 보니까 이제 먹는 습관까지 바뀌었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는 닭고기를 아, 요즘 많이들 아. 소비를 아, 하고 두부만 닭고기가 더 먹어요. 싸니까 저렴한 편으로. 두부만 전 드신다고요? 두부만 먹어요. 깜빡해서 나온 것도 아닌데. 아 고기가 너무 비싸니까 아니, 두부만 먹어요. 슬퍼. 채식주의자들이 그렇게 두부로 많이 뭐 다이어트도 할 겸 뭐 그냥 아낄 겸. 슬프네요. 또 암울한 소식이요. 네. 임금 인상률 역시 이번 올해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몇 %였나요? 그래서 소비자 부담만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아. 힘들어요. 여러모로 이렇게 그거 가격이 진짜 힘들어요. 오르면은 맞아요. 예. 그 달러 파워가 약해진다는 얘기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너무 슬픈 저희가- 소식이었네요. 제가 슬픈 준비한 소식이지. 위클리 업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원영석 기자님의 원스 원스. politics. 원스 원스 아, politics. 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네, 원스 politics입니다. 예. 자, 트럼프 얘기가 이제 맨날마다 나오고 있잖아요. 도널드 네. 트럼프 전 대통령. 맞죠? 그래서 뭐 요새 스토미 데니얼스 포르노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하고 2006년 그러니까 거의 한 18년 전에 여기 레이크 타호. 네. 레이크 타호면은 뭐 그렇게 멀진 않은데 가깝죠. 레이크 타호에서 그 호텔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눈이 맞아서 성관계를 가졌다. 아, 뭐 이렇게 네네. 이제 그 스토미 데니얼스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이슈가 커지고 있고 이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말라고 트럼프가 이제 당시 책사였던 마이클 코언이라는 그 변호사, 유대인 변호사를 통해서 13만 달러를 줘서 입막음을 입막음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선거 자금, 대선 그 캠페인 자금을 건든 것이냐 아니냐 그게 이제 그 쟁점이거든요. 맞아요. 지금 이제 중요했죠. 케이스가 이어지고 있고 오늘이에요. 이것도 오늘 나온 건데 이제 마이클 코언 변호사가 트럼프가 이렇게 자기한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측근이었어요. 트럼프하고 굉장히 친했던 건 맞고 굉장히 충성스러운 인물이었다가 이제는 완전히 변절해서 안티 트럼프 대명사가 될 정도로 이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와우. just do it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야 빨리 그냥 주고 해결해 이 얘기예요. 그죠. 13만 불 주고 입 다물게 해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근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일단은 근데 트럼프가 관계를 가졌던 것 같아요, 안 가졌던 것 같아요. 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 어려운데. 이게 만약에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날까? 했다. 이 말이 딱 맞는 얘기죠. 그죠. 만약에 그죠. 아무런 그게 진짜 없었으면 진짜 증거가 없었으면은 없었으면은 이런 얘기까지 나올 일이 없죠. 그죠. 그런 사실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결국에는 지금은 중요한 거는 자금에 대한 그쵸. 선거 자금에 대한 다들 맞아요. 했다라고 동의를 하는 거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부남이었는데 그때 저기 트럼프가 멜라니아랑 막 결혼한 직후일 거예요. 아. 저도 이제 아. 했다고 봐요, 솔직히. 그죠? 네. 본인은 안 했대. 근데 이거를 그쪽으로도 우리가 또 시기가 확실히 좀 알아야 돼. 그러네. 우리는 의심하지만 본인은 안 했대요. 음. 한 적이 자기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 잊어버렸을 수도. 예? 예.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13만 달러도 없대요. 트럼프 쪽에서는 알아서 자기가 그냥 낸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본인의 거예요. 돈에서. 예, 본인 그 책사가 그죠. 이 사람이 마이클 아. 코언이 알아서 했고, 근데 이제 지금 이 망신을 당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죠. 트럼프가 이제 계속 이렇게 그 포르노 여배우하고 이렇게 성관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입막음 돈을 줬느냐 안 줬느냐, 선거 자금을 썼느냐 안 썼느냐는 것 자체가 계속 이렇게 화두로 오르는 것 자체가 트럼프한테는 좀 망신스러운 일이라고 그렇죠. 할 수가 있고, 그죠. 어느 정도는 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반대쪽 진영이 이렇게 망신 주기 하는 거에 있어서. 아, 그리고 또 예. 지금 증인으로 나왔던 분 중에 한 명이 그 National Enquirer 알죠? 네. 그 타블로이드지. National Enquirer 네. 아세요? 그냥 아티클 그 올라오는 데 아닌가요? 저 황색 네. 저널리즘을 네. 표방하는 그런 잡지입니다. 근데 물론 특종도 많이 터트려요, 여기가. 네. 근데 여기 그 최고 경영자 데이빗 패커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한테 불리한 얘기가 제보가 이렇게 올 때가 있다. 아. 그러면 그 제보를 받으면은 얘네들이 스스로 돈 주고 막는 경우가 있대요. 트럼프랑 친하니까. 아. 그래서 그 뭐라 그러냐면 오. 플레이보이 모델 출신 배우 캐런 먹두고. 네. 캐런 먹두고 누군지 알아요? 잘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예전에 그 뉴스로. 기사로 예, 접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잘 알아요. 네. 하도 뉴스에 많이 오. 나와. 아, 그래서 아시는 거죠? 하도 네. 뉴스에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트럼프하고 사랑에 빠졌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고까지 얘기를 했고 불륜 관계를 이제 폭로를 하려고 했었나 봐요. 이분도 뭐 차였는지 하여튼 열받아서 뭐 폭로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내셔널 인콰이어가 15만 달러를 주고 입막음을 그때 시켜. 근데 입막음이 아니고 그거 아니었나요? 단독 취재 그 독점 보도 권리를 독점 맞아. 독점 보도 권리를 사들인 뒤에 그 안 내면은 보도하지 않은 네, 않은 그럼 거야. 입막음이죠. 제대로 잘 짚었어. 근데 네. 이게 되게 오, 날카로우신데요. 다 그 독점 보도 권리를 산 거죠. 아. 네, 그래서 딴 데는 당연히 이제 안 가고 대신 이거 주는 대신에. 근데 벌써 이 여자도 불었고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그 인사이드 에디션이라는 방송 통해서 또 폭로를 했고 스토미 다니엘스도 말 그대로 13만 달러 정말 받았다면 입막음 돈인데 입을 안 막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란도 있어요. 아니 그럼 돈을 받았으면은 입을 다물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돈 돈 받은 사람들이 아무도 입을 안 다무네요 결국. 아무도 입을 안 담은 거죠. 예, 특히 그러네요. 이제 제가 그 당시 뉴스 기억난 게 그게 기억이 나요. 트럼프가 이제 대선 후보가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이게 그러니까 몸값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너무 적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것 같아요. 이게 13만 불 내가 이거밖에 안 돼라고 이렇게 생각을 어떻게 많이 하게 되는 됐나 걸까요? 봐요. 이제 입 막음 비용을 받았잖아요. 그럼 입을 트는 비용도 받아서 그렇게 혹시 어디서 돈을 받아서 왜냐면은 15만 불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15만 불 더 줄게 하면은 뭐 무슨 일이 생기면 돈 돌려주고 이거 죄송합니다. 네. 돈 돌려주고 그러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뭐 뭐 아니, 근데 그런가? 이게 누군가- 여자분들이 근데 이렇게 돈이 좀, 좀 많은 남자분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 돈을 좀 뜯어내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가 봐. 네, 그러니까 네, 더 맞아요. 추가 돈을. 더 뜯어내야지 네. 이런 마음 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조금 더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 안 돼. 왜 웃음이 나오지? 그러니까. 아무튼 저기 13만 달러라는 돈이 약하게 보인 거죠. 그렇죠. 트럼프가 네. 완전 이제 아마 그러니까. 대선 후보 확정되고 나서 아마 입담을 그쵸. 나는 돈을 더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마이클 코언이 좀-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트럼프를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픽서, 해결사. 뭐 해결사란 표현이 좀 그대로 직역하면은 좀 약간 어색한데 픽서, 그러니까 고치는 그죠. 이런저런 네. 문제들을 고쳐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무조건 트럼프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다 했다. 그리고 트럼프를 보수라고 불렀고 하루에도 나랑 몇 번씩 만났고 15m 가량밖에 안 됐다. 그 오피스 사이에서 그러면서 그 트럼프가 특히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몇 주 전에 그 액세스 할리우드 비디오 기억나세요? 아니요. 액세스 할리우드? 액세스 할리우드 기억나세요? 트럼프가 이것 때문에 완전히 날아갈 뻔했어. 그리고 그 공화당 내에서도 대선 후보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액세스 할리우드에서 그 장난삼아 이제 얘기한 건데 트럼프가 자기 친구들하고 그게 몰래 녹음이 된 거예요. 근데 여성의 그 음부를 본것 그거 같아요. 기억나죠? 네. 그 여성 그러니까 내가 인기가 워낙 좋아가지고 맞아. 여성들이 이런 그 인기 많은 사람들한테는 약간 좀 이렇게 뭐라고 일부러 본인이 편하게 내가 말씀해 말을 주죠. 못하겠어. 문화 충격인데 얘기하시죠. 음부를 만지게 한다고 뭐 만지게 하고 그렇게 보여준다, 막 해가지고 이런 그 굉장히 네. 논란이 돼가지고 이거 그래가지고 그 공화당의 대부분 우수수 그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지 철회시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트럼프가 이제 그걸 어쨌든 뭐 그것도 극복해서 당선이 되긴 했는데 네. 근데 어쨌든 마이클 코언이 이 사람 증언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다들 하고 있어요. 그럼 13만 달러를 준 그쵸. 사람이 이 사람이니까. 직접. 근데 이제 관건은 트럼프가 알고서 줬느냐 모르고서 모르고 줬느냐 줬냐. 예. 이거고 트럼프 측 주장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항상 그 코언이 알아서 준 했다. 거다. 나는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네. 했는데 just do it이라고 오늘 얘기한 거는 시킨 거다. 시킨 거다. 나한테 시켜서 내가 준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서 이게 이제 이슈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이클 코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 사람 이미 교도소 갔다 왔어요. 이미요? 거짓말 위증죄로 위증죄로 그래요? 이 이슈로 인해 가지고 그 위증죄로 이렇게 갔다가 왔는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한테 앙심이 더 크다고도 얘기를 하고 거기서 있어요. 틀어졌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근데 어떻게 보세요? 되게 굉장히 친했거든요. 그리고 네. 옛날에 팍스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분이 트럼프 최측근이고. 근데 그 트럼프한테 앙심을 가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친했는데 백악관에 입성했을 때 자기 안 데려갔다고. 백악관에 입성 못했잖아요. 그쵸. 내가. 예. 왜 그랬을까요? 뭔가 이렇게 좀 정말 옆에서 모든 거를 다 도와주던 사람이었던 거의 오른팔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뭔가 트럼프가 끝에 가서 챙겨주질 않은 거네요. 근데 트럼프가 안 챙겨준 사람이 이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 안 챙겨줘. 트럼프가 그 그쵸? 첫 번째 임기 보면은 자기랑 안 친한 사람만 넣었어.
친한 사람은 싹 배제했어요. 특이했어. 왜 그랬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앙심 품어가지고 이 사람만 열받은 게 아니라 네. 그 뉴저지 전 주지사 크리스 크리스티도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우 기자는 이 이슈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아니 그 스토미 다니오스 할 말이 많으셔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 네? 신우 기자는 스토미 다니오스. 저는 이분 그때 예전에 내러티브 했을 내러티브 때도 했을 때 몇 우리가 번 한번, 다뤘었던 예, 걸로 언급했죠. 아는데 아마 그 변호사 자격증도 박탈당했죠. 박탈당했어요. 예, 위증죄 위증죄. 맞아요. 이제 트럼프 측근으로 트럼프 전문 변호사로 근무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를 누설을 하면 안 돼요. 음. 변호사의 기본 비밀을 지켜야 그쵸. 되는. 네. 자기 이제 비밀 유지 조항. 그쵸. 그렇죠. 근데 네. 그거를 했기 때문에 누설을 이렇게 너무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 변호사 자격증까지 박탈을 당한 상황에서 맞네. 이제 거의 뭐 해결사가 아니고 저격수라는 그러네요. 별명까지 저격수가 얻은. 됐죠. 이제 해결사에서 저격수가 됐고 완전 지금은 반대가 되는. 아예 팟캐스트를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그 팟캐스트 내내 트럼프만 까는 내용이에요. 그냥 트럼프 까는 내용인데 근데 그런 진술을 한 거예요. 자기가 변호사에서 이제 진실 정치로 그럼 갔네요. 아니 진실 정치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나는 네. 메인스트림을 까는 거고 이 사람은 아. 반대인데 그렇죠.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밤에 잠을 못 잔다고. 얼마나 화가 나면. 트럼프에 대한 분노가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굴뚝처럼 이렇게 어머. 나 있다고 하는데 그쵸. 사실 트럼프가 인사 문제가 굉장히 심한 게 이 사람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크리스 크리스티도 안 챙겨주고 아. 왜 그 그럴까? 루돌프 줄리안이 전 시장하고도 친했는데 아무 자리도 안 줬어요. 그리고 뉴트 깅그리치조차. 그래서 트럼프가 좀 인사 문제가 이번에도 좀 이렇게 나는 것 같다. 이게 뭔가 측근들하고 굉장히 이렇게 매번 틀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뭐가 이유가 있지 않냐. 비즈니스는 근데 잘하시는데 예. 이제 그렇죠. 주변 사람들 마음을 많이 챙기는 상하게 걸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리고 근데 이 사람도 불 수밖에 없는 게 가족들까지 간대요. 검사가 이렇게 검사하면은 이 검찰 조사 들어오면 너네 가족들도 그럼 조사하겠다. 그래 거기에 다 사람이 떤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불게 된대요. 어떻게 보세요? 13만 달러는 알고서 준 것 같아요. 알아서 준 것 같아요. 마이클 코언이. 저는 알고서 좋지 않을까? 아니 뭐 13만 트럼프 달러가 그 유죄. 사람한테 엄청 트럼프 큰 유죄야, 거 아니고. 그러면. 네. 유죄인데 이러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약간 애매하네요. 잘 모르겠네요. 반반. 왜냐하면 트럼프가 또 억만장자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자질구레한 거는 밑에서 알아서 신경 처리할 안 수도 쓸 수 있거든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13만 달러를 내가 쓰는데 변호사가 13만 달러에 트럼프의 돈을 쓰는데 그거를 모르고 있다? 아니면은 뭐 13만 달러 이렇게 줘서 처리할까요? 오, 예스. 끝. 어. 이렇게 했을 저스도 수도 있죠. 그랬을 수도 있죠. 맞아. 네, 예스. 돈 그냥 이만큼 주면 해결될 왜냐면 것 같은데. 너무 일이 많으니까 그냥 뭐 Just 이렇게 do 자세히 그래도 얘기했다기보다는 그냥 알고는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알고는 있겠죠. 네. 그러니까 네. 저기 나이키 슬로건처럼 그냥 Just Just do it.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가 이제 이거에 보면은 이런 성추문 입막음 돈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이미지도 많이 깎이지 않을까 했는데 네. 최근 여론조사 보면 계속 줄곧 리드하고 있고 가장 최근 여론조사 보면 오히려 더 벌리고 있어요. 두 자릿수. 일부 주에서 네바다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민주당 주인데 오. 50대 39로 앞서. 그리고 뉴저지주는 완전히 파란 데거든요. 네. 그 민주당 그쵸. 텃밭. 네. 거기서 10만 명이 몰렸어요. 오. 10만 명 이상. 지난주 토요일 저녁에 유세를 했는데 10만 명 이상은 뉴저지 사상 최고래. 최다 인파래요. 정치 행사로는. 오히려 인기는 더 많아지고 있네요. 스노볼링 하고 있는. 그런 거가 그래서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트럼프가 이것도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이용하는 것 피해자 같아요. 코스프레. 자꾸 보게 되잖아요. 무슨 이게 연예인 뽑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뽑는 건데 네. 그죠? 무슨 연예인들 이거 미국 연예인 하는 것처럼 할리우드처럼 하고 있어요. 예. 그죠? 예. 지금 8주간 묶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못 해요. 아. 수요일하고 주말만.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유세하는 거는 매주 수요일 아니면 토일만 이렇게 3일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법정에 묶여 있어야 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면 그때밖에 안 된다는 희소성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그럴 수도 있다. 몰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네. 아 이때 꼭 트럼프 봐야 돼 이제 하면서 이렇게 가서. 그런데 보실 수도 지금 있죠. 보면은 이제 말되네요.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뭐 조지아 그렇잖아요. 다 경합주. 신우 기자도 잘 알잖아요. 그런 경합주들. 보면은 이제 트럼프가 다 앞서요. 위스콘신 주 빼고 최근 거는.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냥 그대로 홀드 갈 것 같아요. 11월까지 아니면 조 바이든이 반전을 할 것 같아요. 그걸 신우 기자부터. 근데 너무 이제 이게 업다운이 좀 지금 심한 상황이잖아요. 네. 네. 불과 저번 달에만 했어도 바이든이 지금 또 인기를 되찾았다고 하고 맞아. 그런 또 뉴스도 이거 나왔어요. 사건 터지고 나서 또 트럼프가 지금 또 이렇게 네. 그러게요. 저는 이거를 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 왔다 않아요. 갔다. 예. 그
공화당 정치인들이 특히 오늘하고 어제 그 법정 뉴욕 법정에 나와서 하원의장 마이크 잔슨 하원의장 같은 경우는 법정 앞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정치적 수사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제 뭉치고 있는 그런 모양인 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다 뭐 이게.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왜냐면 이제 뭐 트럼프 쪽을 또 이제 좀 깔려고 네. 반대쪽에서 까고 또 바이든 쪽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서로 엎치락뒤치락. 네, 엎치락뒤치락하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강구해내지 않을까요? 네. 서로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에게 의견을 여쭤보신다면 의견은 둘 다 싫어요. 둘 다 싫고요. 그리고 누가 될 것 같냐라고 예측하는 그런 걸 여쭤보신다면 그냥 현실적으로 그래도 저는 왠지 트럼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네. 제가 볼 때도 계속 엎치락뒤치락 할 것 같고 네. 그래야 그쵸. 우리들도 이야기거리가 더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좋고. 네, 그래서 뭐 그 10월 서프라이즈, 뭐 11월 서프라이즈도 있을 것 같고 네. 제가 볼 때는 계속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일단 법정 이슈 여기서 이제 어떻게 유죄가 나오는지 안 맞아요. 나오는지 유죄 나오면은 지켜봐야겠네요. 표 바꾸겠다는 사람들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스 폴리틱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은 킬라의 인싸 아메리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인싸되는 법, 인사이드 아메리카의 킬라그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으로 바로 시작할게요. 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5월 6일 K-팝 보이그룹 스트레이키즈가 맷 갈라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당시 맷 갈라의 사진 작가들의 코멘트들이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키즈는 이 파란색 코트를 입고 맷 갈라의 포토존에 입성했고 한 파파라치가 I've never seen so many unemotional faces in my life. 한 번도 이렇게 감정이 없는 얼굴들은 나는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조롱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약간 한인 비아냥한 건가? 뭐 약간 한인을 비하했다기보단 왜 이렇게 멀리 서 있냐 가까이 서라 하고 이렇게 요구들을 이것저것 원래 사진 작가들이 하죠. 많이 하는데 하죠. 이런 요구들을 안 들어주는 경우가 사실 허다하긴 하거든요. 아, 왜냐하면은 그래요? 뭐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뭐 소속사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정해놓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뭐 좀 같이 뭉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안 들으니까 뭐 얘네 지금 춤출라나 봐 하하하 하면서 조금 이게 비꼬듯이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문제가 된 거예요. 맥갈라는 처음 나오는 거 아니나 한인 스타들이 이렇게 나온 거 못 봤는데 난. 본거 맥- 그러면은 이게 맥갈라의- 많이 나오나요? 그래도 그전에 나왔나요? 제니가 나왔어요. 누구요? 제니가 아. 요즘에 예전에? 네, 이번 네. 편 말고. 아, 그랬구나. 맞아요. 난 요즘에 이번이 처음인 사실 줄 이런 알았어. 미국 행사들의 K-팝 스타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네. 파파라치들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 한 명은 다 같이 뭐 점프라도 해봐라 뭐 이런 걸 아, 시키기도 그렇게 하고 얘기했대? 그건 좀 아니잖아요. 점프 막 이러면서 어. 네, 그런 걸 얘기하고 비꼬듯이 조롱을 하는 모습이 전부 카메라에 담겨서 트위터, 뭐 어머. 릴스, 틱톡에 들어가야겠네요. 퍼졌는데요. 네. 네, 또 이제 다른 사진 작가는 로봇들인 줄 알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이분들이 파란색 코트 밑에 또 의상을 하나 입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옷을 벗고 의상을 보여주자 약간 그 비꼬듯이 The Reveal. 약간 무슨 말인지 알죠? 공개, 막 개봉박두, 막 이런 식으로 네, 비꼬고 그러고 이제 이분들이 누군지 모르겠다는 의미로 약간 2K-팝 밴드인 줄 알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옷이 바뀌니까 얘네 다른 사람 있는 줄 알겠다라는 식으로 되게 조롱을 했답니다. 네, X 구 트위터의 반응은 좋지 않았어요. 한 유저는 2024년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다른 유저는 스트레이키즈는 이런 취급을 받아선 안 된다. 정말 실망스럽고 화가 난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여기 저기 써 있는 게 보니까 약간 비아냥되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죠? 누가 저렇게 얘기한 거죠. 그 네. 파파라치가. 그리고 Alright Idiots도 저것도 파파라치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야 바보들아. 네. 그렇죠. 그게 왜 감사합니다가 써 있는 것 같냐면요. 마지막에 이제 이 친구들이 스트레이키즈 친구들이 자리를 이제 떠나자 거기서 마지막에 어떤 사진 작가분이 아리가또 하고 외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저런 그걸 감사합니다가 저렇게 정정시켜주려고. 밈처럼 네, 써 있는 게 근데 아닌가 제가 싶습니다. 좀 젊은 가수들을 잘 몰라서 그런데 혹시 스트레이키즈가 JYP에 JYP 굉장히 인기 많아요. 네, 그래요? 인기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기 출퇴근할 때 그걸 본 적 있어. 그 비모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네네. 비모 스타디움. 인기가 사실 굉장히 스트레이키즈. 어마어마하게 많은 남자 아이돌 중에는 그래도 진짜 탑 5 안에는 드는 그리고 음악이 그룹이라고 굉장히 생각하고요. 독특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국악 접목하고 맞죠? 네, 국악 맞습니다. 접목하는 그런
제가 또 그 JYP에 스타들이. 있을 때 스키즈 작업하는 걸 조금 도와줬거든요. 아 JYP에 있었나? 킬러가? JYP에서 곡을 쓸 때가 있었어요. 음. 한 2주? 네, 올해는 안 있었고요. 네, 그때 이제 스키즈 거를 작업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제 가사가 채택은 안 됐지만 아, 저분들이 영어를 다 잘 하시는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는 그쵸.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킬러가 저런 얘기 할 때마다 달라 보여. 막 우리랑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내가 JYP에 일했을 때 내가 이효리하고 저희 듀엣 했을 때 가끔 그런 얘기. 그죠? 우리가 제가 맨날 마당발이라서 아. 네, 여기저기 그냥 돌아다니고. 아. 예. 어쨌든 이렇게 스키즈가 이런 식으로 이번에 조금 인종차별을 당했고요. 최근에 또 한번 그러네요, 진짜. Everything Everywhere 영화 네. All at 거기 Once. 네 All at Once 미셸 야오가 나온 맞습니다.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또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요즘 좀 거. 아, 그 이렇게 악수하는 거 그 맞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 기억하시죠? 때. 네네 기억하죠. 아카데미 시상식 때 악수를 좀 안 받아주고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요즘 아시안 스타들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좀 이런 질투하는 위기의식. 거 아닐까요? 위기의식 네. 느끼는 것 같은데. 아니 그 양자경한테 악수 안 한 여자가 누구였죠? 그때 기억이 안 그 나는데. 펄스틴 킬슨 던스트? No, 그 I don't 아니 think so. 그 김연아의- 라라랜드 주인공 누구죠? 아, 네, 저기 이름이 에마 갑- 스톤이요. 에마 스톤. 네. 근데 예. 에마 스톤은 앞장서서 케이팝을 알렸던 분이었거든요. 그 전에 네. 자기가 그 블랙핑크의 열렬한 팬이고 뭐 어, 옛날에 맞아. 그랬던 것 기억나죠? 같아요. 네. 근데 나중에 생각이 바뀌었나 보다. 자기 자리까지 이제 위기 그러게요. 의식을 위기 느껴서 의식을. 이렇게 상을 받을 위치까지 올 줄은 몰랐나 몰랐겠지. 보다. 그리고 그건 약간 이렇게 케이팝이고 생각할 이건 수 있고요. 배우니까 또 그쵸. 다른가 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인종차별이 조금 이렇게 일어나고 신우 있는 것 기자님. 같은데 미디어에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좀 이제 백인들이 주류가 돼가지고 자기네들 필드에 있었는데 이제 흑인들한테도 많이 내주게 되고 많이 내줬죠. 이제 또 아시안까지 이렇게 자. 넘어오게 내주니까. 되니까 좀 위의식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또 이렇게 막 비춰주는 것에 비해서 인기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할리우드나 어디서 이렇게 막 아시안 스타들을 막 밀어주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인기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음. 조금 이런 위기의식은 있지 않을까. 그 맞아요. 저것뿐만 아니라 비프에서도 항상 휩쓸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휩쓸었죠. 그 배우들이. 상휩스럽죠. 스티븐 연. 예, 그 스티븐 연하고. 네. 네. 그리고 그래서 그때 스티븐 연이랑 상 받을 때가 아마 그 악수 요청 그때도 무시하고 그때 그거였나? 아카데미 때였던 것 같아요. 아니야 스티븐 연은 저거지. 골든 글로브 아니면 다른 거. 그건 다른 상. TV잖아요. 아, 다른 거였나요? 예, 그건 네. 다른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약간 그런 공식 석상에서 대놓고 이렇게 무시를 그러니까 누가 할까요? 저기 하는 거죠. 윌 스미스 같은 사람 하나 나와야 돼. 막 소리 지르고 야너 뭐 무시하냐 뭐? 뺨 한번 때리고 한번 때리고. 아니 너무 노골적이었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도 그때 좀 악수 심하긴 안 했잖아. 했어요. 그거 무시했잖아. 네, 맞아요. 저희 누구 완전 그건 심하긴 대놓고 하는 것 했어요. 같아. 영상 느낌이 맞아요. 그냥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네. 네. 이것도 너무 좀 심각한 인종차별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은 이 보면은 정도로 전체적으로 이제 한두 명이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조롱을 여기저기서 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이렇게 케이팝 그룹이 와가지고 맥갈라에서 포토존에 그런 것 들어와서 같습니다. 파파라치들이 자기들이 찍고 있다는 게 마음에 안 그러니까 드나? 그러니까 왜 내가 마음에 안 볼 들지? 때 그러니까 첫 해 두 번째 때는 이래도 좀 해가 거듭할수록 이제 그죠. 그러니까 익숙해지게 이제- 만들어야 돼. 맞습니다. 맞아요. 점점 더 처음에는 올 거부 반응 거니까. 있겠죠. 맞습니다. 네. 파파라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이키즈는 브리티시 GQ의 베스트 드레스드로 뽑혔고요. 그날 입고 있던 타미 힐피겨의 공식 트위터에서도 입어줘서 너무 자랑스럽다고 이제 잘 포스팅이 됐네요. 올라왔다고 네. 하더라고요. 온라인 세계에선 지금 아시안들이 굉장히 세요. 네. 네, 그렇죠. 맞죠. 아니 그 공연도 몇 분 만에 다 매진된 걸로 전 기억해요. 여기서 맞습니다. 할 때. 예. 맞습니다. 네, K-팝 그리고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알려지고 인기를 얻는 추세인데 이런 인종차별 같은 문제는 차차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럼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근데 아까 뷰 1,520만 명이나 봤네. 인기 많다는 거 아니야. 인기 그렇죠. 많죠. 아니, 지금 굉장히 전 인기 많죠. 세계적으로 팬들이 많기 때문에 뿔이 많이 나 있습니다. K-팝 팬들은.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또 조금 가벼운 소식인데요. 바로 레딧 커뮤니티에 올라온 LPT 게시글인데요. LPT 바로 인생 꿀팁, Life Pro 팁의 줄임말입니다. 이번 LPT는 바로 제목이 If you don't have Google Map Timeline enabled, do it now. It may save you in the future. 구글 타임라인을 켜놓지 않았다면은 네. 지금 당장 켜라. 미래에 너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너를 살려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게시글이었습니다. 저도 네. 이게 구글 맵스 타임라인이 뭔지 몰랐는데 네. 이번에 배우고 이제 켜놨거든요. 켜보셨어요? 네. 구글 맵스 타임라인을 켜놓는다면은 네, 이렇게 될 수도 있답니다. 네. 이분이
about 4 years ago, 약 4년 전에 출장을 가셨대요. 렌트 차량을 빌려서 딱 3시간 정도 사용 후에 차를 리턴한 다음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마일리지 픽처도 찍고 drop the keys in the Dropbox. 네, 키 내려놓고 뭐 차 리턴 해보셨죠? 네. 간단하잖아요. 그냥 두고 가면 되잖아요. 차 키 떨고 두고 나 차 놨어 빠이 하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3주 뒤에 청구서를 받았을 때는 겨우 3시간 가량 차량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2주 동안 차량을 사용했다. 그리고 $2,000가 넘는 청구서를 받은 거예요. 오. 직원 중에 한 명이 이것을 악용을 했는지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분이 추측은 했는데 뭐 직원 네. 한 명이 신나게 타고 다니다가 그럴 수 그러다가 있죠. 네, 내가 리턴을 좀 애매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당시에 구글 맵스 타임라인 이게 뭐냐면요. 내가 어디를 다녔는지 전부 다 몇 분 몇 초인 다 해가지고 다 이 찍히는. 내비게이션 GPS를 전부 다 알려주는 거예요. 네, 찍어서 전부 보여줬는데 이 도시가 놀러 갔던 도시잖아요. 그래서 한 3-4시간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차를 그렇게 쓸 수가 없었다는 거를 증명을 해서 이제 네. 제대로 된 3시간짜리 오. 청구서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0불 안 2,000불을 야. 안 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러니까 렌트카 할 때 필요한 거네. 맞아요. 렌트카를 쓰거나 꼭 어디 필요하네. 놀러 갔거나 할 때 좀 필수 아이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량을 빌리거나 뭐 유허를 빌린다거나. 그럼 자기 차에서는 저거를 누르기 싫은 게 괜히 구글에 데이터 넘겨주는 것 그쵸. 같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맨날 물어보잖아. 너 이거 뭐 그 그쵸. 영구히 그 데이터 넣을래 안 넣을래? 그럼 그쵸, 노를 그쵸. 더 하게 되더라고. 또 맞아요. 혹시 내가 뭐- 이번 주에 별다방 몇 번 갔는지 다 막 확인될 수도 그러니까요. 있고. 네, 또 혹시 탈수진요. 그 불륜의 현장 그죠? 아 그런 분들은 이제 안 되죠. 우리도 네, 그런 분들은 혹시 켜져 있다면 꺼야죠. 아시죠? 무슨 느낌인지. 아이고 네, 아닙니다. 끄셔야 그런 거 됩니다. 정말 마. 네, 장난입니다. 걸려야지. 그죠? 켜놔야 돼요. 걸려야 네. 돼요. 그래서 이 같은 분이 3개월 전에는 딸이 앰뷸런스를 타야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이 청구서에 앰뷸런스에 차량을 탑승하고 이동 거리가 45마일이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분은 구글 맵스 타임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얼만큼 탔는지 볼 수 네. 있잖아요. 근데 실상은 35마일이었대요. 35마일. 네, 이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구글 맵스 타임라인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45마일이 아니라 35마일을 달렸다 그날 앰뷸런스에서라고 했더니 또 제대로 된 청구서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픽스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구글 맵스 타임라인이 있으면 이게 앰뷸런스는 알리바이 같은 거라서 10마일도 가격 차이가 큰가 봐요. 뭐 앰뷸런스 그 10마일이 가격 차이가 크던 안 크던 어쨌든 뭔가 픽스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느낀다면은 네 이렇게 픽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내가 다닌 거리보다 더 길게 청구서가 날라올 때 제대로 된 청구서를 받을 수 있고요. 뭐 주변에서 누가 나를 의심했을 때 너 여기 갔다 왔지 할 때 나 안 갔다 왔어. 와이프에게 네, 보여줄 수 내가 있는 여기 거죠. 여기 여기 들렸다고. 그러니까 45에서 35마일인데 400불 세이브했다는 거네. 그죠? 그거 많이 네, 세이브했네요. 네, 10마일에 400불 10마일이 세이브했으니까. 야, 꽤 크네. 네, 예. 큰 맞아요. 거죠. 땅 파서 그 400불 렌트할 안 때는 꼭 나오니까. 적혀놔야겠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여러분들은 이렇게 차량을 좀 빌려보거나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뭐 렌트카 할 때 렌트카 렌트카 해봤죠. 그런 거 할 때 다 체크하세요? 얼만큼 내가 썼는지랑 이런 거 다 체크하세요? 안 해요. 저 안 해요. 그죠? 네. 잘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게시글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은 이런 그래요? 거 가지고 장난을 치는 돈을 더 이런 받는구나. 업체들이 네. 굉장히 또 많더라고요. 아. 마일수를 좀 늘린다든지 아. 기름이 조금 부족했다고 하든지 네. 좀 약간 내가 확인할 수 없을 때 이제 오. 뒤에 리턴하고 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진짜 차량을 빌린다면은 무조건 이 구글 맵스 타임라인 켜놓는 게 아주 그러네요. 필수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 같네요. 딱 보니까 네. 좋은 거 배웠어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 좋은 오늘의 거 라이프 배웠습니다. 프로 팁이었는데 저희가 한 2분 정도 남았거든요. 네. 아니 이 얘기를 해드려서 아니, 와이프가 만약에 네. 어디 갔다 왔는지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구글 인생을 타임라인 정직하게 타임라인 사신다면 근데 구글 평상시에는 타임라인. 저걸 키기가 싫다니까 구글한테 데이터 넘겨주기가 그쵸. 싫어서. 그냥 저도 그런 다 게 꺼놔요 일부러. 아, 다 왜냐면 그거 다 정보잖아요. 정보거든요. 정보지. 그리고 그죠. 막 요즘에는 다 거기서 무슨 대화 하는지도 다 그쵸.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맞아요. 저는 막 그렇게 막 그 가끔 소셜 미디어도 가끔 제가 이렇게 어디 있다고 올리는 경우 있잖아요. 네. 가끔 올리기 싫을 때 있어요. 이렇게 그 저도 위치가 뭐 나오니까. 재미있긴 하지만 올리는 걸 좋아하는데 네. 이렇게 올렸다가 그냥 내가 여기 있는 거를 굳이 모든 사람들이 음. 이렇게 다 알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근데 좋은 방법은 아닌 것 제가 같다는 생각하기에는 요즘에 핸드폰이 옆에 있으면은 내가 말하는 소리까지 다 듣는다고 하는데 아니, 듣는 거 같아요. 어딜 다녀도 정보를 수집하려면은 사실 핸드폰을 버리고 다니지 않는 한 정보는 맞아요. 수집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얘기하는- 저는 네. 증거 수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의 나를 위한. 증거 수집. 네, 왜냐면 이 정보는 우리가 어디 다녔는지는 맘만 먹으면은 구글이든 정부든 다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죠? GPS 켜져 있었으면. 아니 그러니까 구글 동의 없이도 구글이 이거 데이터를
그 수집할 수 있나? 그건 모르겠네요. 모르겠는데. 공식적으로는 모르지만 약간 이거 원스피어시 아닌가요? 근데 정말 모르죠. 근데 이제 휴대폰이 켜져 있으면 뭐 얘기하면은 그거를 네. 관련 광고들이 나올 때 있잖아. 맞아요. 있어요. 저 꽃다발 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있으면 꽃다발 광고 맞아요, 그다음부터 맞아요. 나와. 와 우리 다 꽃다발 뜨는 거 아니야 이제? 아 무서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진짜 심지어 누가 보고 그런 있는 사람- 것 같다는 느낌이 진짜 아니 많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 휴대폰을 이렇게 은박지에 싸가지고 네. 이렇게 보관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 이러면은 추정 못 한다고. 이게 이 막히더라고. 화면으로도 박스로, 우리를 박스에. 촬영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끄면 안 돼요? 예? 끄면 안 아예 돼요? 휴대폰을. 그거 핸드폰을 모르겠어. 꺼도 도청을 할 수 있는 장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어. 정말. 네, 그게 랩탑도 그렇고요. 그래서 랩탑도 그 그쵸, 카메라 가리잖아요, 막아놓으라고. 카메라를. 네. 컴퓨터 그래서.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해킹해서 볼 수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조심하셔야 무서운 됩니다. 세상입니다. 2분 채워졌나요? 이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또 오늘 아주 안전하게 인사이드 아메리카를 마무리했네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인싸되는 법. 오늘의 인사이드 아메리카는 여기까지 킬라그램이었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안홍일님이 이제 아니시네요. 안홍일 아니에요. 네. 이제 안주영님의 라이프 스타일.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당분간은 홍일이 아니에요. 네. 전 홍일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또 아리따우신 김신우 기자님이 함께하고 쑥스러워하시네요.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에 그냥 안주영 인사드리겠습니다. 홍일점이 아니라서 조금 네. 약간 불만이신가 봐요. 저요? 아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또 함께 이렇게 사실 어색해요. 저희 좀 빨리 친해지길 첫 바래요. 만남이라. 이게 처음 저희 첫 만남인 것 같아요. 이 만남이에요. 우리 스튜디오에서. 신우 그죠? 기자님이랑 우리 두 첫 분이. 만남이어서 오늘 제 신우 기자님을 위한 질문이 많으니까요.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 실시되는 대선에 출마한 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이 과거에 본인의 머릿속에 뇌에 있는 기생충 때문에 기억상실증을 겪었다라는 네. 사실이 알려졌어요. 좀 들으셨죠? 네, 저 들어봤어요. 네, 그 뉴욕타임스는 들었어요. 이렇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2010년이에요. 그러니까 14년 전이죠. 네. 2010년에 그 기억상실증에 시달려서 그때 심각한 약간 인지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면서 이 단기 기억상실, 장기 기억상실까지 영향을 많이 받았었대요. 그게 너무 심각해서 정신적으로 약간 혼미해지기까지 해서 친구가 이 케네디 주니어 후보에게 그랬대요. 그 뇌종양일 수도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좀 검사를 해봐라. 그래서 병원에 가서 뇌를 스캔해본 결과 이 케네디 주니어의 뇌에는 그 어두운 점, 그러니까 다크 스팟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발견이 됐는데 의사가 이거를 이제 뇌에 침투해서 뇌의 일부를 먹은 그 죽은 기생충 때문에 생긴 거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이때 당시에 그 케네디 주니어가 생선을 많이 먹었대요. 생선 섭취량이 굉장히 많았고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약간 수은 중독 사카린. 증상이 같이 온 게 아니냐. 왜냐하면 수은 중독이 되면 기억력이 굉장히 감퇴되고 저하되고 또 신경계 교란을 야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해야 될 게 이제 올해 70세잖아요. 네, 이 케네디 맞아요. 주니어 후보가 그리고 이제 대통령 그 바이든 대통령이 81세. 81세.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77세잖아요. 너무 심한 고령화 시대가 그러게요. 아 지금 그 미국 정치판은 다 고령이야. 네. 70대 뭐 엘리자베스 예. 워런, 뭐 낸시 펠로시는 80 넘었고 와. 미치 그죠. 맥코넬도 80 넘었고. 아니 그 진짜 네. 뭐 케네디 주니어 캠프가 그랬대요. 그 정신 건강 괜찮아졌고 기억 상실에서도 회복을 했고 또 기생충에 대한 그 후유증도 없다라고 밝혔다고 네.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게 왜 걸렸냐? 아프리카나 아시아 쪽에 이제 여행하면서 기생충에 감염이 된 거다 본인이. 그래서 하지만 이 문제는 10년 전에 이미 해결이 된 거다라면서 내 인지 능력은 너무 좋다라고 했다고 하지만 이 굉장히 좀 예. 정치판 자체가 너무 나이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또 생각.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도 약간 그 요즘에 오락가락하시죠. 이슈가 많잖아요. 예, 그 약간 오락가락하시죠. 기억을 못 하시고 그죠. 약간 프람프트를 잘못 솔직히 읽으시고.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이제. 예, 진짜로. 그죠. 그 좀 건강 리스크가 있으시죠? 그리고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고령이니까 뭐 77세이시기 때문에 뭐 건강 리스크 그리고 케네디 주니어까지 3명의 대선 후보 모두 다 좀
네, 고령. 건강적으로는 네. 약간의 문제들이 조금씩 네. 있다. 아니 근데 라는 기생충이 생각이- 진짜 저렇게 생겼대? 그건 나는 모르겠어. 저거 그린 거야? 아니면 진짜 모르겠어. 약간 거의 피플이에요, 프로파간다 그런 거. 외계인 같은데 약간. 근데 네. 저는 좀 놀란 아니 기생충이 게 근데 생긴 게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있죠. 저렇게 비슷하게 생긴 이만한 게. 것도 있잖아요. 네. 기생충이. 저건 좀 눈에서 네. 저렇게 오렌지 빛이 날 것 같지는 아니 않아요. 무슨 뭐 에일리언처럼 아. 저 뭐야?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좀 놀랐던 게 기생충이 뇌로 간다야라는 얘기는 듣긴 했지만 실제로 뇌로 파먹는다고? 가서 파먹어서 단기 기억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근데 그게 회복이 돼요? 본인은 회복이 됐다고 얘기를 회복이 하는데. 됐다고 하시니까. 네. 예. 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인터뷰 그 기생충이 죽었다. 응하고 그러는 거 보면은 인지력 문제는 아, 별로 그래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저분은 이제 목에 옛날에 무슨 네. 병이 걸려가지고 그 말을 할 때 굉장히 쉰 소리가 나서 네, 맞아요. 듣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예. 오. 좀 약간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저분이 약간 건강상 문제가 여러 번 좀 있었네. 어쨌든. 아니 예. 그리고 그 지금 수은 중독 얘기를 하니까 왜 예전에 큰 고기 먹으면 참치 뭐 이런 네, 거. 수은 중독 걸린다고 참치 같은 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도 최근에 좀 장염을 알았잖아요. 아 네. 맞아. 근데 그때 사실 참치를 조금 먹었는데 배탈이 탁 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게 진짜 기생충을 잘못 먹으면 이 더운 여름이 이제 오는데 정말 이 뇌까지 기생충이 침투해서 무섭네. 아니 근데 진짜 잘못될 수도 무섭네요.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참치 피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저랑 같이 이렇게 밥 먹는데 저는 참치 안 먹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임산부는 아예 네. 못 먹게 하잖아요. 아 그래요? 참치를. 저 네, 전혀 해도. 몰랐어요. 어... 참치 좋아하는데. 생활 지식 하나 진짜. 얻었습니다. 참치는 라이프 피하시길 프로팁이네요. 바라겠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이 건강 리스크에 대한 이 대선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입사를 했었어요. 한 20대 중반에 그 대기업 회사에 롯데라는 곳에 들어갔는데 와우. 그때도 사실 들어가기 전에 건강 검진을 해요. 건강 검진을 하는데 건강 검진에서 탈락되면 떨어져요. 그 회사를. 아. 근데 우리 대선 후보들도 건강 검진 이런 걸 좀 해. 아니 원래 그 인지력 검진을 네. 하잖아요. 그 대통령들이 네, 그쵸. 하는데 이제 바이든도 뭐 멀쩡하다고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하고 걱정을 있고.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리고 트럼프 때도 트럼프는 자기가 뭐 만점 받았다고 막 자랑했었잖아요. 한번 네. 저기 백악관에서. 근데 지금은 몇 년 지났으니까. 근데 이분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도 이분은 인지력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아. 말을 못 알아듣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니, 그 지금- 목소리가 정말 이게 좀 그 해독하다시피 네. 하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아니 저는. 대통령 그러니까요. 후보들을 얘기하는데 네. 전부 다 무슨 인지력 문제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진짜 이게 조금 충격적이지 않나요? 근데 얘기가. 미국 네. 정치판이 이렇게 고령화가 완전히 됐다고 저는 봐요. 예, 이 그러니까 최근 보면은. 진짜 그 우리가 말하는 120세 시대다라는 네. 말이 120세 시대면 80이면은 뭐 창창할 때죠. 그러니까 고령이 문제가 아니에요. 인지력만 좋으면 돼요. 장차라는 그죠, 게 그죠. 좀 나이가 보이긴 그렇죠. 많아도 인지력 이렇게 네. 좋은 그렇죠, 날카로운 그렇죠. 사람들 있어요. 90이 네. 돼도. 네. 근데 이제 그게 우리 문제인데. 김신우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건에 대해서? 저거 진짜 같아? 저 얼굴이요? 기생충. 네. 아니, 저거는 좀 아니 아니. 저거 좀 이상해. 저 네. 웃기려고 한 것 같지 않으세요? 약간 이게 아니, 어디 기사죠? 저게 이거- TMZ. TMZ면 조금 TMZ인가요? 좀 피플인가요? 아니 근데 네. TMZ가 근데 저기 특종 같은 거 많이 잡았어요. 그렇죠. 그 네. 엉터리는 또 잘 안 올려. 그리고 바로 정정을 해 얘네들. 저거는 약간 좀 과장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아무튼 뭐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또 이렇게 건강을 또 잘 지켜서 120세까지 살아야겠네요. 네. 그죠. 뇌 기생충 조심하시고요. 그렇죠. 다들. 뇌 네. 기생충 조심하시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소식은 스파이더맨. 우리 김신우 오! 기자님과 아이고. 함께 얘기 나눠보고 싶네요. 살 뺐구나. 45kg을 감량한 이 스파이더맨의 절친 배우 제이콥 이거 베덜린이라고 있나요? 제이콥 바탈린이라고 배틀런 있나요? 같아요. 저도 배틀린? 저 배우 얼굴 보니까 바탈론. 이제 알겠어. 아까 그쵸. 제목만 봤을 때는 저게 네. 누구지 했는데 배털린이라고 할까요? 배틀런 배털런으로 네. 하겠습니다. 배털런 체중을 감량을 했죠. 이 감량한 지가 좀 됐어요. 100파운드. 근데 오늘 이 소식을 준비한 이야기가 이젠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아, 우리 맞네요. 우리 김신우 기자님 늘 다이어트 하시나요? 네. 항상 신경은 쓰는 여자들은 것 같아요. 항상 하죠. 그렇죠. 네. 항상. 항상 하죠. 24/7. 어떤 다이어트? 저 안 해본 거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어. 굶기도 해봤고 좀 하나만 먹는 것도 한 원푸드 일일씩, 다이어트. 일일씩. 어떤 다이어트. 먹기도 하셨죠? 응. 토마토. 토마토. 혹시 뭐 토마토. 삼겹살 원푸드 다이어트 이런 거 아니 아니죠? 토마토만
토마토만 먹어봤고 키토 다이어트. 네. 토는 안 먹었어요. 근데 그거 뭐 덴마크 다이어트. 아 저도 해봤어요. 덴마크 다이어트 그거 뭐야? 옛날에 유행했는데 네. 어렸을 덴마크 때나. 다이어트가 뭐야? 네. 그 뭐 계란이랑 무슨 네. 식빵이랑 뭐 커피랑 이렇게 자몽이랑 이런 걸 계속 먹는데 네. 그걸 먹으면은 체질이 변한대요. 안 찌는 체질로. 근데 전혀 제가 봤을 때 아파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변하지 않고 그냥 배만 엄청 고파요. 나중에는 계란을 쳐다보기도 싫어져요. 맞아, 계란 먹기도 싫고 네. 자몽 먹으면 토할 것 같고 맞아요. 약간 아, 먹고 싶은 건 먹어야지. 조합이 맞아요. 별로다. 네. 식빵이랑 계란이랑 자몽이랑 별로다. 네. 덴마크 다이어트 충격적이다. 그죠 덴마크. 전 알아요. 다이어트. 저희 엄마도 옛날에 어렸을 때. 네, 많이 안 빠지긴 해보신- 하시지 맞아요. 않아요. 많이 빠져요. 아, 한 덴마크 7kg씩 다이어트가- 빠져요. 뭐 한 2주 하면. 7kg. 덴마크 거의 다이어트가. 그렇게 빠집니다. 덴마크 다이어트 많이 빠져요. 근데 진짜 배가 많이 고프고요. 그래서 덴마크 다이어트로 빼신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 이제 여자들이 숙제 다이어트인데 우리 영화 스파이더맨 시리즈 유명한 미국 배우 제이콥 베덜린이 어떻게 뺐냐? 너무 당연한 소리를 했어요. 굶고 뭐 운동했다. 어떻게 뺐겠어요? 굶고. 유산소 운동 열심히 해야 유산소. 되고요. 근력 운동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열심히 또 뛰면서 고기 또 먹고. 거기에다 단백질과 채소를 잘 챙겨 먹어라 이런 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근데 그게 맞는 말이지 않나요? 사실 맞는 말이죠. 유산소 운동만 미친 듯이 해도 많이 빠져요. 근데 유산소 운동을 미친 듯이 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렇지. 맞아요. 그게 제일 근육도 근데 빡세니까. 네? 근육도 근데 빠져요. 근육도 유산소 빠지지. 운동만 계속하면. 유산소 맞아요. 운동하면 그래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쵸. 살 안 쪄. 탄수 줄이고 고기 많이 먹고. 그렇죠. 근데 킬라그램님도 다이어트 최근에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저 사람만큼 100파운드는 아니지만 저거의 반 정도는 뺐죠, 저도. 그렇지. 쇼미더머니 50파운드는 때는 뺐죠. 네. 저 정도였지. 와. 그죠, 그래서 그죠, 좀- 그죠, 그죠. 이 어. 저 다이어트 왼쪽이었죠. 성공한 사람들 상종하지도 말라. 아, 그래요? 왜죠? 아, 저거 왜냐면 아니야? 응.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과는 네. 상종을 하지 말라. 독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니 근데 킬라그램님도 스파이더맨에 그런데 나와야 될 텐데 스파이더맨 4 맞아요.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저렇게 빠지면은 항상 근데 뭐 저렇게 빠진 살쪄가지고 상태도 근데 뭐 빠질 나올 수 수 있다 있죠. 하던데요. 이제 네. 복선을 생각하면은 왜냐면 저 친구도 조금 내용. 저도 이제 스토리를 정확히 보진 않았지만 네. 저 친구도 조금 강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 그렇죠. 네. 아 좀 그래서 뺐나? 착한 쪽이 아닌 쪽으로 착한 강해질 쪽이 수도 아니에요? 있는 걸로 아, 지금- 제가 복선을 그렇게 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네. 본인이 그치. 사실 뺀 이유는 몸이 힘들어서 뺐대요. 아. 너무 그건 무기력증이 오고 막 졸음이 오고 이제 나도 건강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고 하고요. 이제 맞아, 이분이 너무, 얘기하는 것 중에 단백질을 잘 챙겨 먹어서 근육을 좀 키워라 이게 이런 중요해요. 얘기랑 그다음에 채소를 먼저 밥보다 그러니까 탄수화물보다 채소를 먼저 먹으면 좀 포만감이 생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음식들을 먹어라 이런 다이어트를 그리고 추천을 채소부터 해주셨네요. 먹어야 위 점막에도 훨씬 좋습니다. 아, 채소부터 먹어요? 이 프로틴이나 탄수화물이 먼저 위에 닿는 것보다 채소가 먼저 닿아야 이 소화할 때 이게 훨씬 좋습니다. 살도 그래요? 덜 찐대요. 그렇죠. 똑같은 어. 양을 먹어도 그래서 나는 아니, 근데 밥부터 저는 땡기더라고. 라면을 못 끊겠어요. 탄수 근데. 중독 아, 심각하죠 요즘. 그죠. 탄수화물 아무튼 멋지네요. 한국인은. 이렇게 살 빠졌다고 그죠. 하니까 또 그 전에 너무 멋진 좀 일입니다. 숨 막혀 보여. 조금 너무 쪘다 싶었어 조금요. 맞아요. 건강을 잘 위해서 하는 뺐어. 거 진짜 좋죠. 저도 살 빼려고 막 살을 뺄 거야 하고 뺀 게 아니라 그냥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푸시업도 좀 하고 네. 싶고 근육도 좀 있어야 내가 편하겠다. 저도 약간 무기력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작했다가 이렇게 된 거고. 많이 진짜 빼시고 건강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맞아 푸시업도 살 빼요. 맞아요. 엄청 팔팔 빠져요. 푸시업.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공유하고 싶었던 게 아까 우리 기자님한테 나는 이런 다이어트까지 해봤다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했는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저는 예전에 이런 다이어트까지 해봤어요. 쫙 얘기해봐. 예. 저는 단식원을 들어갔어요. 오, 단식원을 단식원? 들어갔어요. 핸드폰 뺏어가나요? 아니 그냥 굽는 뺏어가요? 곳인데 네. 뭐 먹을 수 있는 게 없고 거기에 가둬놓는 거. 아 근데 왜 그렇게까지 했어?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어릴 때 조금 굉장히 마른 몸을 갖고 싶어서 20대 때 좀 많이 마른 몸을 선호해서 또 한국 여자분들이 굉장히 말랐잖아요. 한국에 옛날에 좀 계신 마른 분들이. 여자들 한국 기준이 많이 좀 너무 이렇게 좀 했지. 지금도 빡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서 그래요? 단식원에 들어가서 15일을 굶어봤는데 15일이요? 네, 정말 굶는다는 기준이 뭐예요? 물만 먹고 오 마이 갓. 물만 먹고 뭐 진짜 어지러우면 뭐 사탕을 몇 개 먹으면서 누룽지 맛 사탕을 줘요. 그거 그래서 어떻게 중간에 나올 수 있어요? 15일 부러지는 거 아니에요? 네? 중간에 나올 수 있어요. 힘들어가지고 못 하겠다. 나와 도망 나가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창문으로 이렇게 술 먹고 다시 그 들어오고. 어떤 분들 야나 순대 먹고 왔다 뭐 군대처럼 약간 이러신 분들이 있긴 한데 성공하셨어요? 네, 저는 15일은 성공했었어요. 와 진짜 아무것도 안 먹고. 네, 진짜 아무것도 안 먹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려고 지하철을 계단 올라가는데 계단을 못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힘이 빠져가지고. 근육이 너무 없으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네. 그리고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빵 쪼가리가 하나 떨어져 있는데 그거. 저도 모르게 손을 이렇게 바닥에
땅에 떨어진 아이고, 빵을 웃기다. 입으로 진짜 아니요 입으로 할 뻔했다. 몇 사람이 킬로 빠지셨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빠졌어요. 한 5, 어. 6kg 넘게 빠졌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근데 이제 되게 단점은 그리고 나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자마자 요요 현상이 이제 확 오면서 그게, 뭐 한 요요 3, 현상이 4kg 그냥 일어나겠지. 한 번에 쭉쭉쭉 쪄요. 그게 그래서 몸에 근육 빠지면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먹는 대로 다 살이 네. 되기 때문에 근육이 없으면 맞습니다. 2주 동안 그쵸. 운동 안 하고 어. 그렇게 단식하셨으면 몸에 근육 다 없어졌을 맞아요. 거예요. 단식원. 그러니까 단식은요 우리가 혹시 뭐 속이 안 좋거나 위가 안 좋아서 뭐 잠시 굶으시는 건 괜찮지만 네. 다이어트를 하려고 단식을 하는 거는 정말 의미 없다. 무조건 프로틴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열심히 네. 먹고 지금 우리 이 배우가 한 것처럼 운동, 유산소, 근력 운동 하시고 단백질 또 잘 챙겨 드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아 혹시 뭐 우리 다이어트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조언 우리 김신우 기자님께서 한번 해주세요. 다이어트 또 뭐 여러 가지 왜냐면 지금 너무 날씬하시잖아요. 아니요. 예. 저는 그냥 열심히 운동하세요. 운동 많이 하시나 봐요. 아니, 운동 이제 이렇게 굶다 보니까 요요도 많이 그쵸. 오고 힘들더라고요. 막. 아니 좀 안 그리고 좋은 것 같아.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내가 뭐 테일러 스위프트 그렇게 좋아하는 가수는 아니고 그 얘기를 했어요. 먹는 거는 다 즐길 만큼 즐긴다고. 맞아요. 자기가 자기 사진 보고 막 너무 쪘다 뭐 이런 거 네. 듣기 싫다고 먹을 거는 먹어야 된다고. 근데 그게 참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살 빼려면 잘 먹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우리 모든 분들 잘 드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네. 문화충격 시즌2 여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 about to. I was about to.